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정신역동 이론 1.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 이론을 이해한다. 2.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이해한다. 1.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 이론. 1. 아들러의 생애. 아들러는 1870년 유대인 곡물상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병약하였고 학업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훗날 그의 연구의 핵심 주제인 열등감과 우월성의 추구라는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시절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여 사회적 관심을 중시하였고 안과 전문의 신경학과 전문이었다.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정신분석학에 심취하여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07년 기관 열등성과 심적 보상의 작용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1911년 프로이트 곁을 떠나 자유심리분석연구회를 결성하였고 개인심리학을 만들면서 사회적 충동이나 열등감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1912년 개인심리학회로 변경하면서 프로이트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아들러의 인간관은 인간은 유일한 분해할 수 없는 자아 일치된 통합된 실체로 보았고 더 큰 체계의 사회생태적 체계 속의 한 구성 요소로 보았다. 개인심리학을 창설한 아들러도 무의식을 강조하였지만 그의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성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충동이었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인간의 출생의 순간부터 대인관계에 노출되며 일생 동안 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기본 입장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인간을 단일하고 분해할 수 없는 자아 일관적이며 통일된 존재로 기술한다. 즉 개인을 통일된 자아 일관적인 실체로서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창조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실체로서 사회적인 소속체로서 그리고 자기주관성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한다. 즉 인간의 본능의 충동적 처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계획을 창조하며 자신의 목적 성취를 도와줄 특질, 태도 및 능력을 발전시키는 존재로 보았다. 아들러는 인간의 공통적인 기본 동기를 열등감에 기초한 우월성 추구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열등감 콤플렉스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추구에 대한 동기 유발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개인의 진보나 성장 그리고 발달은 자신의 열등감 그것이 상상에 의한 것이든 사실이든 간에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의 세 가지 원천으로서 기관 열등감, 과잉보호, 방임을 주장하였다. 아들러에 의하면 유아는 음식을 제공해주며 보호해주는 성인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결함, 손위의 형제자매들의 존재 또는 불행한 가정생활 등이 열등감 반응을 강화시켜준다고 하였다.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해 아동은 우월감, 충족감 및 권력감을 성취하게 해주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완전성이나 우월성을 포함한 가상적인 최종 목표를 위해 자기 고유의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양식은 세 가지 주된 인생과제, 즉 직업이나 우정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 차원과 세 가지 인생과제와 관련된 능동성의 정도의 차원을 기초로 네 가지 생활 양식, 유형,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생활 양식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사회적 유용형으로서 그만큼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생활 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관련되는 것으로 아들러는 창조적 자아, 출생순위,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들고 있다. 아들러의 성격이론에서 사회적 관심의 정도는 심리적 건강의 지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들러는 가족 내에서의 출생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며 특히 각 출생순위에 수반되는 상황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아이들은 출생순위가 각자의 생활 양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상황에 집착하게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런 지각은 분명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순위에 태어났건 그들 자신의 생활 양식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출생 순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들러는 첫째, 둘째, 막내, 독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2. 아들러의 성격이론 1. 열등감과 보상. 사람은 선천적으로 완성, 완전, 우월, 자기 현실화, 자기 실현, 유능성 및 극복을 추구한다. 열등한 기관이 보상 심리로서 우월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열등감과 부적절감은 유년기 때 시작한다고 보았다.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만성적으로 아픈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고 믿고 과잉보호의 아이들은 타인이 다 해줌으로써 응석바지가 되고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하여 어려움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또한 방임으로 양육된 아이는 자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애정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 우월성의 추구. 모든 사람은 위대한 향상의 욕구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아래에서 위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욕구가 있고 이것은 적절히 보상되고 성장되어야 한다. 인생 목표는 유년기에는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이나 이것이 동기의 방향을 결정하고 심리적 운동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우월에 대한 추구는 유아기 때 기본적인 동기로서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근거하여 생긴다고 보았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 신경증적인 사람 모두 공통으로 가지는 것으로 부정적인 경향이나 긍정적인 경향을 취할 수 있다. 완성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정력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개인과 사회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나고 개인으로서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생활 양식. 사람은 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행동 습관의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생활 양식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모두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좌표가 있는 것으로, 즉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한 고유의 방식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45세경에 이식되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융의 분석 심리 이론. 1. 융의 생애. 융은 1875년 스위스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분석 심리학으로 발전시켰다. 융은 1914년 프로이트의 곁을 떠나 분석 심리학파를 만들었다. 그러나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첨가하였다. 집단 무의식이란 과거 세대에 누적된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것이며 사고하고 느끼는 방식, 인생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신과 인류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기본 성향이다. 융은 한 인간의 전인격적 심리구조를 통틀어 사이키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사이키는 의식의 심층을 둘러싼 자아, 그 의식을 둘러싼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과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이키의 구성 중 집단 무의식과 원형은 성격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융 분석 심리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원형이라고 보았다. 원형은 보편적 심상이나 상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형이 진정한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며 그 결과에 따라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기는 사이키의 구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융은 개인의 발전이 사이키의 모든 원형이 완전히 성숙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융과 프로이트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첫째,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라고 주장하였지만 융은 일반적 에너지로 간주하였다. 둘째, 프로이트는 성격에 있어 어린 시절의 영향에 대한 결정론적인 견해를 주장하였지만 융은 생활 속에서 후천성으로 인해 변할 수 있고 미래의 열망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셋째,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장한 반면에 융은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집단적 무의식 요소를 원형이라고 한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은 고전적 정신분석학의 환멸을 느끼면서 1913년 프로이트를 떠나 분석심리학이라는 자신의 학파를 창설하였다. 분석심리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설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융의 생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로이트와는 달랐다. 융은 리비도가 모든 생명의 창조적 힘을 나타내는 것이지 성적 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신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로이트와 융 모두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무의식적 동기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자아가 통제해야만 하는 흥분이 들끓는 원초아의 덩어리로 보았던 반면 융은 강인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자아의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융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다른 수준의 두 가지 층의 무의식이 있다고 한 것 역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 무의식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 생활에서의 체험 내용 가운데 무슨 이유에서든 잊어버린 것, 현실 세계의 도덕관이나 가치관 때문에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억압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반드시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성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그 밖의 심리적 경향, 희구 고의로 눌러버린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의식에 도달하기에는 그 강도가 미약한 역하지각 등의 모든 것들로 구성된다. 융의 가장 독특한 개념인 집단 무의식은 태어난 이후의 경험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의 층으로서 일찍이 의식된 일이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의 특성보다 인류 일반의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에서 융은 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불렀으며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다양한 원형에 의하여 구성된다.
원형은 그 자체가 정신적 이미지는 아니나 어떤 전형적인 정신적 이미지나 신화적 표상을 낳게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원형은 생명을 창조하고 정의로우며 숭배해야 할 신과 같은 이미지와 어머니의 원형은 한 개인의 어머니, 대지 또는 보호적 존재의 이미지와 광범위하게 연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웅의 원형은 원시 종족의 족장이나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따라 어떤 중요한 인물과 연합될 수 있다. 프로이트와 융의 또 다른 점은 프로이트는 성의 본능을 강조한 반면 융은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는 아동기의 정신적인 발달이 짜여진다고 생각한 반면 융은 충분한 정신적 발달은 중년에 와서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융은 인간 성격의 근원이 과거의 조상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믿는 역사적 연속성의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성격의 여러 부분을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기 실현의 쪽으로 항상성 있게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미래지향적이고 삶의 의미의 중요성과 자기 실현의 성취 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의 성격 이론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 특유의 상징주의와 신비주의 때문에 그동안 심리학자들로부터 경시되어 왔다. 이융의 용어 개념 집단 무의식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며 유전된 기억과 조상들의 행동 양식을 담고 있다. 원형 모든 무의식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근원적 이미지, 꿈이나 신화로 표현된다. 모든 인류의 신화나 예술 등이 꿈에서 나타난다. 원형에는 영웅, 부모, 죽음, 탄생과 부활, 일관성, 아이들, 신, 악마 등을 포함한다. 아니무스 모든 여성의 의식에는 사랑, 에로스가 있지만 무의식에는 남성적인 로고스, 이성, 즉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 아니마 모든 남성의 의식 속에는 이성, 로고스가 있지만 깊은 무의식에는 여성적인 에로스, 수동적인 요소가 있다. 융은 인간은 양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는 여성의 에로스 사랑, 여성은 남자의 로고스 이성을 개발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직관 감각 입력에 기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빠른 추측을 말한다. 감정 아름다움이나 추함, 쾌락이나 불쾌의 정서적 측면들에 초점을 둔다. 사고 추상적 사고와 추론을 뜻한다. 그림자 인간의 어둡고 밝은 측면의 원형이다. 의식 우리가 직접 알고 있는 정신의 부분이 의식이다.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내향성, 외향성 의식의 정신적 에너지 방향을 따라 의식을 내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내향성 의식의 방향을 타인에게 향하게 되면 외향성이라고 한다. 개인 무의식 의식에 인접해 있는 부분으로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망각된 경험이나 감각 경험으로 구성, 개인 무의식의 자료는 개인의 과거 경험으로 비롯된다. 집단 무의식 개인적 경험이 아닌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이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소인인 수많은 원형이다. 집단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의식화되지 않지만 인류 역사의 신화, 민속, 예술 등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주제인 현실을 통해 관찰된다. 대리벌리 정신체계는 갈등의 결과, 갈등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고 인생도 없다. 사랑과 미움은 정신 내에 존재하면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긴장과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다. 대립이 모든 행동의 1차적인 동인이다. 등가원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 풍선의 원리,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균형원리, 평형의 원리, 강한 욕망 쪽에서 약한 욕망으로 흘러 평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룬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으로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응의 원리로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내면이 다를 때 표리부동한 것이 된다. 자기 무의식과 의식의 주인으로 성격 형성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전반기는 외부로 지향되어 외부활동 분화된 자아를 통해 현실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 중년기에는 자기의 방향이 내부로 지향하게 된다. 3성격 이론. 융의 성격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융의 견해들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지만 융은 사색적 철학의 영역 내에 남아있는 중요한 인간 문제들에 관하여 독특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심리학의 다른 체계와 방법으로는 쉽게 취급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연구하였다. 융의 여러 연구 업적 중 대표적인 연구는 성격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융의 견해에 따르면 성격은 분리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체계인 자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는 의식적인 마음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 기억, 사고 및 감정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의식은 상당한 부분이 외향성의 태도와 내향성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도가 외향적인 사람은 객관적 현실의 외부 세계로 지향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솔직하고 사교적이며 타인들과의 진실한 교제를 즐기는 것 같다. 반면에 내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삶을 강조하며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융은 모든 인간은 외향성이나 내향성 중 어느 한쪽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의식의 영역에는 외향성 혹은 내향성 외에도 다른 것이 또 있는데 융은 이를 심리적 기능이라고 하였다. 융은 모든 내향적인 사람 혹은 모든 외향적인 사람이 똑같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의 세계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냐 혹은 비합리적이냐 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합리적인 기능은 사고와 감정이고 비합리적 기능은 감각과 직관으로 결국 이러한 성격의 분류에 따라 두 가지의 태도와 네 가지의 기능이 상호작용하여 8가지의 심리적 유형이 형성된다. 융은 성격에 있어서 의식의 영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보다 상부에 있고 표면에 있는 것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였다. 개인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의식 속에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지만 쉽게 의식의 영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자료의 창고 혹은 저장소이다. 개인의 무의식의 한 가지 중요한 국면은 융이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정서와 기억 및 사고의 무리이다. 그러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콤플렉스가 인식되는 의식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콤플렉스에 의해서 얼마나 통제를 받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융은 처음에 콤플렉스가 어린 시절의 외상적인 사건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종의 진화사에서 어떤 경험, 즉 유전 기제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느꼈다. 이러한 보편적인 진화 경험의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은 성격에 가장 접촉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수준에 존재하며 한 개인의 성격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보편적인 경험들은 우리 내부의 심상으로서 나타나거나 표현되는데 융은 이를 원형이라 불렀다. 융의 정의에 따르면 원형이란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본 모형이다. 여러 개의 원형 중에 몇몇 원형은 매우 발달이 되어 있고 세력도 강한데 그 중에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와 자기가 포함된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배우가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가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연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요구에 맞추어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건강한 성격의 목표는 페르소나를 축소시키고 성격은 남은 국면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연결된 한 쌍의 원형으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양성의 특징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성격은 남성적인 성분 아니무스를 포함하고 있고 남성의 성격은 여성적인 성분 아니마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위해서는 이러한 두 원형이 우리 각자에게서 표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남녀 모두 자신의 성별에 맞는 성격을 나타내는 한편 동시에 남성은 여성적인 성격을, 여성은 남성적인 성격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잠재적으로는 해로운 원형으로 그것은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하면서 지녀온 원시적인 동물 본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림자는 인간의 어두운 측면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억압되어야 하지만 그림자를 전적으로 억압하여 사람의 행동을 개화시키고 그림자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아가 그림자의 힘을 조절하여 양쪽 국면이 균등하게 표현되도록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생기 있고 활력적이며 열정적이다. 융은 그림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약간의 동물적 본능의 표현이 사람의 생기가 넘쳐 흐르고 폭발할 듯 활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라고 믿었다. 가장 중요한 원형은 자기이고 융은 이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자기는 성격의 모든 국면의 통일성, 통합성 및 전체성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라 말하며 자기가 발달된 사람은 자신과 세계가 조화되어 있다고 느낀다. 완전한 자기인식이나 자기실현은 어렵고도 힘이 들며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항상 목표를 미래에 두어 사람을 앞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자아인식이나 자기실현이 비록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융은 우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 인내, 지속성 및 여러 해 동안의 고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인식을 위해서 요구되는 또 한 가지의 필요 조건은 성격의 모든 체제가 충분히 나타나 발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년층에 가서야 비로소 발달하기 때문에 융 자신의 일생에서와 같이 중년기가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심리적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